이제는 세입자가 나 계약 연장할래요? 라고 하게 되면 집주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4년이 지나면 전세금이나 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여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부동산 법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될 걸로 예정돼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질지 여러분들 미리 숙지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중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기사가 있어서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대비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상컨대 29일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고 8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8월 초부터 바로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진행하는 속도를 봐서는 바로 시행할 걸로 보여지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1에서 6개월 전에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원래는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 만료 1에서 6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달이 만기다. 그러면은 9월 달이나 아니면은 한 4월 달 정도부터 그 사이에 그 기간에 만료됐습니다. 뭐 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만기 때 이제 나가거나 계약 연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세입자가 나 계약 연장할래요? 라고 하게 되면 집주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8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인 경우 세입자는 7월 30일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기존 전월세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전월세 상한제. 이건 이제 상식이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냐? 이르면 8월 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 기간이 최소 4년 보장되냐? 2+2가 통과가 된 거죠, 이번에.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는 기본 계약 기간에 더해 한 차례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 총 4년 임대차 계약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내년에 계약이 만료된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해달라 할 수 있나? 결국은 이것은 뭐죠? 기존의 세입자입니다. 기존 세입자. 기존 세입자도 적용되느냐? 적용된다.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부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결국은 소급 적용이 문제가 됐는데 밀어붙였습니다. 자, 이미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상태인데 또 연장이 가능한가? 야, 이것도 통과시켰어요. 이미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상태야. 한 6년 살았어. 그런데 2+2니까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시행 이후 한 차례 가능하다. 이전에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는 관계없이 넌 2년을 더 무조건 5% 이내에서 보장해 주겠다. 세입자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 10월 1일 전세계약이 끝난다. 이미 집주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통보를 했습니다. 법 통과되기 전에 지난주에 미리 했어. 이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가능합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이 1개월 이상 남았다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주인이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돼요.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계약을 연장하자고 집주인에게 협의 아니에요. 협의 아닙니다. 통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전세금도 5%내만 올려야 된다. 이야, 민주주의인가 맞나요? 네. 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까지 미리 보냈어. 이런 분들 제 주변에도 여럿 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잽싸게 올려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내용 증명 보냈는데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뭐 장난 아니죠? 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내용 증명 보내고 뭐 시행쇼를 다 한다라도 세입자가 뭔 소리야 반대할래 싫어 반사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 통보했더라도 안 돼. 세입자가 계약 연장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한 3개월 전쯤에 나는 당신하고 안 할래 이렇게 했는데도 법이 이번에 그 법 통과되기 얘기도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안 돼요. 1개월 이상 남아있으면은 무조건 다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우선권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10월 전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와 2년 연장 전세금 1억 원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구두상 사인 간에 이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8월에 법이 시행되면 이 약속은 무효가 되나?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둘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세입자도 심지어 오케이 했는데 안 돼. 우리 5억에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6억으로 하기로 합시다. 오케이. 나도 이 집 마음에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안 됩니다. 5%니까 이제 2,500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세입자가 2년 요구하면 2년 연장을 해야 되고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거지 같은 법이죠. 집주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까지 이미 완료했다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는 집주인을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기존 세입자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냥은 안 되니까 새 세입자, 다른 세입자 새로운 계약까지 완료했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다른 세입자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시행 전에 계약해지 통보하고, 그럼 지금부터 계약해지 열심히 통보하겠죠? 시행 전이니까 아직은. 그리고 나서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잽싸게 맺거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땐 가라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 그죠? 다른 세입자 이렇게 해갖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검증합니까? 또 공무원 뽑아가지고 검증하는 사람들 만들겠죠. 그죠? 거대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민주주의 체계는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로봇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 이미 완료했다면 된대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세입자 계약했어. 진짜든 아니든 가라로 만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또 부작용이 또 생기겠죠. 근데 뭐 정부 관심 없습니다. 집주인은 어떤 경우 거절할 수 있나? 집주인이 들어가 살거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인데 대신 2년간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니 1년만 거주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2년 살려고 했다가 1년 뒤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줘야 돼. 거짓말 했으니까. 거기다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실거주 사유 증명해보세요. 실거주 사유에 대한 디테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너 도대체 여기 왜 들어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집주인이. 그죠?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서 계약갱신 거절했고 제3자를 세입자 들이면 어떻게 되나? 집주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간 실거주 안 하고 세입자 들였어. 사정이 생겨서.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해주느냐? 배상 규모까지 나왔어요. 황당하죠? 3개월치 월세. 전세는 금리를 기준으로 월세를 환산해서 3개월치를 주고 혹은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에서 계약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 그러니까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6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존에 그 거절 당시 임대료가 5억이었어요. 그죠? 5% 적용받으면 5억 2,500밖에 못 받으니까 6억 시세니까 6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억에서 5억을 뺀 1억의 2배.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3개월치 월세나 거절 당시 임대료를 뺀 금액의 2배,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갱신거절로 입은 손해. 아니 집주인이 자기 집 갔다가 갱신거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손해배상을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금은 다 그러니까 집주인 집 가진 거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놓고선 집을 매각했다. 손해배상 대상인가? 이건 아니랍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한다면 집을 매각했다. 왜냐하면 세를 놓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나. 전월세 상한제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기존 계약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다만 인상한다로 지자체장이 5%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죠? 5%를 한도로 정해놓고 더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막말로 1%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1%만 올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뭐 그렇게 되는 어떤 지자체가 생기게 되면은 그 해당 시청, 구청 뭐 폭파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5%도 열받아 죽겠는데. 여하튼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더 내려보고 싶어서. 한 집에서 4년을 전세로 살고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5% 상한제를 적용받나? 아니다.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년이 지나면 전세금이나 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폭등 정도겠습니까? 폭등 정도겠어요? 몇 억씩 올리는 거 부지기수겠죠?
근데 관심 없다. 4년 뒤 일이기 때문에 4년 뒤 일이면은 한 번 더 정권을 잡고 난 이후, 예, 그렇습니다. 한 집에서 4년을 살았는데 2년을 더 살려고 한다. 4년 뒤 일은 관심 없다. 2년 뒤에 그게 중요하니까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 없어요. 한 집에서 4년을 살았는데 2년을 더 살려고 한다. 5% 상한제를 적용받나? 그렇다. 갱신을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5% 상한은,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 2+2. 근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전월세 상한제는 계속 5%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세입자가 안 바뀌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제 뭐 잘 풀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예.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세입자가 원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에 최대 2+2년 보장. 계약 만료 1에서 6개월 전에 계약 연장을 협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하면 된다. 집주인 거절할 명분이 없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거부 가능한데 실거주할 명확한 객관적 사유를 세입자한테 합격을 받아야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 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무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진짜, 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제한하고, 요거는 4년뿐만 아니라 그 세입자가 계속 산다 그러면 5%만 해줘야 된다. 이건 불에 불 보듯 뻔하죠, 여러분들. 4년이 어쩔 수 없이 갔어. 짜증나지만 갔어. 그 다음부터 이 세입자가 살면 5%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세입자가 오게 되면은 시세대로 올릴 수 있어요. 100% 4년 지난 다음에 무조건 다 쫓겨나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그죠? 예. 그 다음 지자체가 5% 상한해서 비율 조정. 이거 더 내렸다가는 폭동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약, 전세 신고제는 여러분들과 크게 관계없고 30일 내 신고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전세가가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죠. 미친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4년 뒤에 폭발할 수 있다,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죠. 뭐 인정 안 할 수 있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근데 4년 뒤의 일은 관심이 없죠, 정부가. 내용 잘 알아두십시오.